자, 첫 번째 어널리스 8과의 어널리시스 지문부터 한번 보십시다. When you are successful 이라고 하면 당신이 성공했을 때라는 얘기죠. 자, 당신이 성공했을 때, 그 다음에 성공적일 때, 그 다음에 new habit feels normal 이라고 하면 당신이, 그리고 새로운 습관이 그 다음에 느껴지는데 뭐처럼 느껴지냐면 일상인 것처럼 느껴질 때는 It's time to create, 이제는 뭐뭐 할 때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앵커를 만들 때이다 라는 얘기니까 이제 닻을 내릴 때이다 라는 얘기죠. 저 거기에서 딱 정박을 하고 자리를 잡을 때다 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이건 뭐 successful 같은 경우는 어렵지는 않으나 하나 더 뭐 알아두신다면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죠. successive라고 쓰면 같은 형용사이지만 얘는 성공하는 이라는 말이 아니라 연속하는, 이어지는 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쟤는 저 자리에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FUL이 붙어요. FUL이라는 전미사를 쓰면요. 이 FUL이라는 전미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이거 full에서 온 거예요. full이 이 모양으로 바뀐 거여서 양이 많은 이라는 다른 단어로 풀어 쓴다면 be abundant 정도로 풀어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abundant이라는 말이 풍부한, 많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eauty가 많으면 beautiful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성공이니까 성공적인, 성공하는 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당신이 성공하면, 그리고 the new habit, 새로운 습관이 아주 편안하게 느껴지면,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걸 목표로 정했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되게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려면 힘들지만 이 새롭게 정한 습관이 이제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딱 느껴지면 그때가 이제 뭐 할 때냐면 It's time to 라고 하면 얘가 뭐뭐 할 때다 라는 얘기입니다. It's time to do 라고 이렇게 써서요. 얘가 뭐뭐 할 때다 라는. 자, 그러면 그게 이제 뭘 할 때냐면 create an anchor니까 앵커를 만들 때이다 라는 얘기죠. 앵커를 만든다라는 얘기는 닻을 내린다, 정박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는 당신이 닻을 내린다라는 게 자리를 잡을 때다라는 이런 말이 되겠죠. 정착을 할 때입니다. 자, 그리고 the anchor is valuable 이라고 하면 그 앵커는 is valuable 이라는 형용사 귀중한이죠. 아주 이 당신이 정박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정착하기 위해서 내리는 앵커는 굉장히 귀중한데 for 어디에 귀중하냐면 no situation, 그런 상황에서 귀중한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in which라는 말이 앞에 있는 이 상황에서라는 이 말을 가리키는 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자리에 in which 쓰는 이런 거 주의해 두셔야 되겠죠. 문제 만들기 너무 좋은. 자, 그런 상황에 그 앵커가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You threaten to lose your new habit 이라고 할 때 threaten 이라는 단어는 위협하고 협박하고 겁주고 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앵커가 딱 이제 요게 이제 이게 습관이 자리를 잡았다라고 여겨질 때 딱 거기에 정박을 하는 이 앵커는 이런 상황에서 아주 귀중한데 어떤 상황이냐면 당신이 threaten to lose your new habit, 당신의 새로운 습관이 좀 느슨해지는 위협에 처할 때, 이럴 때, 즉 당신의 새로운 습관이 무너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좀 이렇게 자세가 풀리려고 하는,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그런 상황에서 이 앵커가 대단히 유용하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한 번은 creative 만들었는데요. 뭘 만들었냐면 습관을 만들었죠. 그래서 of 이러이러한 습관을 만든 겁니다. 자, 저기서 once는 이제 부사로 쓰여서 뭐가 되냐면 옛날에 한 번 뭐 이런 얘기가 됐어요. 자, 내가 옛날에 과거에 그 습관을 만들었었죠. 어떤 습관이냐면 singing beauty니까 아름다움을 보는 습관인데 어디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거냐면 모든 휴먼 빙에서, 모든 인간에게서 아름다움을 보려고 하는 이런 습관을 내가 한번 만들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when I felt, 내가 느꼈을 때가 되네요. The habit was mine, 그 습관이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느꼈을 때라는 얘네요. 저기 이제 모든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 그 사람에게서 좋은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 이런 습관이 나의 것이 되었다라고 내가 느꼈을 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느꼈을 때 I bought myself, 나는
구입을 했습니다. 뭘 구입했냐면 주어들을 구입했는데 이거 정동이라고 그래서 이게 수정 알맹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른 돌이랑 같이 엮여 있는 이런 걸 주어들라고 그러거든요. 자, 얘를 구입했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콜론이래. 그 커마를 찍어서 이 명사에 대한 뭘 내주는 거냐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주어가 뭐냐면 이게 돌인 거죠, 돌. 근데 이 돌은 어떤 돌이냐면 can be found니까 찾을 수 있는, 발견될 수 있는 돌이 되는 건데 around volcano라고 하면 화산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화산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주어들을 하나 구입을 했죠. 자, 만약에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요, when I felt라는 자리를 분사구문으로 만약에 바꾼다면 when이라는 접속사 생략해도 되겠고 I라는 접속사도 생략해도 되죠. I라는 접속사를 I 생략해도 되죠. 뒤쪽 I랑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felt를 그러면 뭘로 바꾸면 됩니까? 얘를 feeling으로 바꾸면 되는군요. Feeling the habit was mine. 그 습관이 이제 나의 것이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느끼고서 나는, 그래서 이 by라는 단어가 소위 사형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소위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뒤에 직접 목적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에게 쥐어들을 사주었다라고 했는데, 자, 이때 지금 간접 목적어 자리에 뭐가 들어있냐면 myself라는 제기대명사 들어와 있거든요. 이 자리에다가 I bought me라고 쓰면 틀리는 거예요. 자, 제기대명사라는 건 언제 쓰는 거냐면 주어하고 동사, 목적어 이렇게 썼을 때 주어랑 목적어가 이퀄이 되면, 그러면 저 자리에 사람일 경우 일반 그 목적어를 쓰지 못하고 이 자리에다가 뭘 사용해야 되냐면 제기대명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뭐뭐 self라고 끝나는 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문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I love me라는 말은 영어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없고요. me 대신에 뭘 써야 되냐면 myself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앞에 나오는 주어하고 뭐가 같아요? 목적어가 같기 때문에 me라고 쓰면 틀리고 저는 I bought myself라고 써야 올바른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느꼈죠. 이제 습관이 나의 것이 됐구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에게서 굉장히 뭔가 좀 아름다움을 보려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게 나의 습관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나에게 뭘 하나 사줬냐면 정동이라는 걸 사줬는데, 얘가 지금 그러면요, 쥐어드라는 얘가 지금 앞쪽에서 자기가 얘기했던 뭐가 되고 있는 거냐면 앵커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앞쪽에 보시면 지금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뭔가 성공을 거두고 그 다음에 새로운 습관이 편하게 느껴지면 그러면 그때는 드디어 앵커를 만들 때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뭘 앵커로 이용을 한 거냐면 자기에게 이 쥐어드라는 걸 앵커로 이 사람이 이용을 한 거죠. 나는 이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서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건 그냥 일반적인 일이 되어서 걔를 나의 앵커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는요, rough라는 형용사는 거친 거거든요. 아주 거칠어요. On the outside니까 외부는 거친 겁니다. 외부는 거친데,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break them into니까 걔네들을 쪼개는 거죠. 예를 들면 into니까 두 조각으로 쪼개면, 두 개로 쪼개게 되면, 그러면 inside 그 안에는 샀는데요. 얘를 쪼개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아주 멋진 동굴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아주 사랑스러운 멋진 동굴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동굴은 어떤 동굴이냐면 filled 가득 채워져 있는 동굴이 되는 거죠. 자, filled with 뭐로 가득 찬? 아주 빛나는 크리스탈로 가득 찬 이런 아름다운 멋진 동굴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케이브가 꼭 우리가 뭐 사람이 다니는 동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에 패여져 있는 걸 케이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이제 얘를 쪼개보면 그 안에 작은 이렇게 케이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뭘로 채워져 있냐면 그 안에는 수정이 들어있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요, I put the 쥐어들을. 그러니까 지금 얘가 나타내고 있는 게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겉으로는 굉장히 거칠지만 사람이 굉장히 겉으로는 거칠고 이상해 보이지만 속을 쪼개보면 사실은 안에 아름다운 수정이 들어있는 게 사람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늘 발견하려고 애쓰다가 그게 이제 완전한 나의 그 애티튜드가 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앵커로서 뭘 한 거냐면 쥐어들을 하나 산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I put journal을 on my desk, 내 책상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after a year or so라고 하면 우리말에 뭐뭐 정도 돼요. 대략. 그래서 1년 정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대략 1년 정도 I have had a row라고 했죠. have a row라고 하면 얘가 일단 have a row라고 하면 거기 왼쪽 편에 보시면 단어편에 적혀 있을 거예요. 얘가 다투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1년쯤 뒤에 자, 이걸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1년 정도 뒤에 I have had에 이 자리가 완료 시제를 쓰는 거예요. 과거 완료를 had ed라고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어떻게 쓴 거냐면 일단 이 조동사를 쓰고 이 동사의 ed형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had라는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I have a book이라고 쓰면 나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나는 그 뒤로 책을 한 권 계속 가지고 있어요 라는 현재 완료로 쓰면 I have had a book 이라는 이런 모양이 나타나거든요.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건 이제 완료가 have ed의 모양으로 적히니까요. 앞에 있는 have는 조동사여서 이렇게 쓰는 거고 뒤에 있는 ed 모양을 쓸 때 have의 과거형인 ed를 쓰는 거니까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뭐 살아왔어요 라고 할 때 have lived라고 쓰는 이거하고 모양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have는 완료를 만들기 위한 조동사로 사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ed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모양 같은 거 우리 좀 조심해 둬야겠죠. 자, 그리고 대략 1년 정도 뒤에 I had had a row니까 싸우게 됐군요. 다투게 됐군요. with a person, 사람하고 다투는 일이 생겼고 and I was really angry. 나는 진짜로 화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came into my office. 나의 사무실로 돌아왔고요. and 그래서는 나의 백을 on the ground, 바닥에다가 집어 던졌죠. What a bad person. 진짜 나쁜 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 그리고 I said out loud니까 say out이니까 밖으로 말하는 거예요. 밖으로 외치는 거. 근데 그게 아주 크게 소리를 내서 외쳤고 and immediately 곧바로 my eye was drawn이니까 나의 눈이 끌려간 거죠. 그죠? 나의 눈이 어디로 끌려갔냐면 like a magnet, 자석처럼. like 이게 처럼이잖아요. 뭐처럼. 마그넷이 자석이고요. 자, 그래서 마치 자석처럼요. to the geod에 내가 책상 위에 올려놨던 정동의 시선이 끌려간 거죠. 자, 그리고는 I realized, 나는 깨닫게 된 겁니다. 자, 내가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자, 여기에 I had a person, 내가 사람을 한 명 데리고 있었구나. 여기에 사람이 하나 있구나. with 어떤 사람이냐면 very rough outside니까 외부는 굉장히 거칠죠. 하지만 somewhere inside, 내부 어딘가에, 안쪽 어딘가에는 there is가 있다니까 there must be면 틀림없이 있다라는 말이 됐죠. 그래서 틀림없이 something beautiful, 뭔가 아름다운 것이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죠. 이렇게 thing이라고 끝나는 말들은 명사인데요. 이 명사를 꾸미는 말들은 항상 이렇게 뒤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을 쓸 때 beautiful something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얘네들은 항상 뒤에 형용사가 뒤로 가서 저렇게 something beautiful이라고 이렇게 써야 하는 거죠. 자, 내가 밖으로 크게 소리를 냈고요. 자, 그랬다가 곧바로 눈이 뭐처럼 끌려갔냐면 마치 꼭 자석처럼 이 정동에게 끌려갔죠. 그리고 나는 알게 된 건 뭘 알게 됐냐면 와, 여기 사람이 있구나. with a very rough outside. 자, 겉으로는 너무너무 거친데 하지만 안쪽 어딘가에는 뭐가 있냐면 뭐 틀림없이 아름다운 것이 있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가 됐죠. 여기 realize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하고 나는 스펠링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이 보통 알고 있는 realize는 A-L-I-Z-E잖아요. 예, 이렇게 쓰는 건 American English고 이렇게 쓰는 건 영국 영어입니다. 얘는 British English입니다. 뭐 단어가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저렇게 미국 영어, 영국 영어의 철저 차이가 나는 단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이번엔 practice 1번 한번 가볼까요? 자, 앨런과 그 다음에 동료들이요. 그 다음에 앨런하고 colleague라는 명사가 동료예요. 자, 앨런이랑 걔네 동료들이랑
study를 했습니다. 컨디션을, 이런 조건을 연구해 본 건데, 자, 그 다음에 under which 같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면 선생님들이 쟤를 갖고 시험 문제를 잘 만들거든요. 앞에 전치사를 다른 걸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전치사를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어떤 조건을 연구를 해봤냐면, 사람들이 engage in이라고 하면 얘는 in까지 꼭 있어야 됩니다. 얘가 참여하다, 참가하다라는 뜻입니다. mindless conformity라고 하면 mind가 없는 거네요. 아무 생각 없이라는 이런 말이겠죠. 아무 생각 없는, 개념 없는 conformity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는, conform이라는 단어는요, 앞에 있는 con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n은 자꾸 모양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colleague라는 동료라는 단어도 con이 뒤에 나오는 L을 따라서 COL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같다라는 동자가 들어있는 거죠. 이 con이 그래서 CON이란 말이 들어가면 우리말의 공자나 그 다음에 또는 동자 정도에 해당되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그 다음에 form이라는 건 모양이나 형태를 form이라고 하죠. 폼 잡는다라고 할 때 그 폼 맞아요. 그 단어가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uniform이라고 쓰게 되면 uni라는 말이 숫자 1을 나타내는 거니까 한 가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니폼이 제복이나 이런 단어가 되는 거고요. reform이라고 쓰면 폼을, 모양을 다시 고친다라는 얘기니까 reform이라고 하면 개조하다, 그 다음에 수선하다 이런 말로도 쓰죠. 자, 이렇게 form이 이런 말이 되는데 여기에는 conform이라고 쓰면 그럼 다 같이 이 모양을 따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저런 모양에 다 지켜 따르는, 순응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저기에다가 순응하다라는 동사에다가 지금 뭐 붙였냐면 명사형 전미사를 붙였죠. 그래서 얘가 순응이라는 이런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앨런하고 동료들하고 그래서 조건을 연구해 봤는데 어떤 조건이냐면 under which, 그 조건 하에서라는 말이죠. 그 조건 하에서 사람들이 참가하게 되는 조건을 연구한 겁니다. 어디에 참여하게 되냐면 아무 생각 없는 수능이죠. 뭐라고 별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다 따르게 되는 이런 조건을 한번 연구를 해 본 겁니다. 자, 40 secretaries에게요. 40명의 비서네요. 40명의 비서에게 뉴욕 대학에서 40명의 비서에게 they sent memo, 얘네들이 메모를 보냈죠. 자, 이 메모는 that said니까 that 같은 경우는 요렇게 앞에 있는 말을 꾸미는 말이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that said니 뭐뭐라고 읽히는 또는 뭐뭐라고 적혀 있는 메모를 보낸 겁니다. 자, 뉴욕 대학교에서 40명의 누구냐면 비서들에게요. 40명의 비서들에게 그 메모를 보냈죠. 어떤 메모를 보냈냐면, 뭐라고 적혀 있는 메모를 보냈냐면, this paper는요, 이 종이는 is to be returned라고 하면 돌려보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종이는 돌려보내야 된다. 곧바로 room 238, 238호실로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뭘 통해서냐면 inter-office mail을 통해서, 인터-오피스면 저게 이제 사내 우편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사내 우편을 통해서 238호로 즉각 돌려보내야 합니다라고 적혀 있는 이런 메모를 연구자들이 보내본 거죠. 누구에 보내냐면 40명의 비서들에게 보내봤습니다. 자, 지금 연구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어떤 조건 하에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응하는가라는 그 조건을 연구하는데, 그래서 40명에게 저런 걸 보냈죠. 그랬더니 like almost all other memos at this university처럼, 자, 거의 모든 다른 메모들처럼이라고 돼 있네요. At this university, 이 대학교에 다른 모든 메모들처럼 this one도, 이 메모도 was 어땠냐면 unsigned니까 사인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사인 없이 보냈는데, 자, 노트는요, that this is pretty sincerely request죠. 자, 노트라는 단어는 주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주목하다에다가 얘는 지금 동사를 썼으니까 소위 뭐가 된 거냐면 명령문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주목하세요. 잘 보세요. 뭘 잘 보냐면
This is 이게요 대단히 비용신 같은 부탁이라는데 한번 잘 주목을 한번 해보십시오. silly라는 단어가 어리석은 멍청한 비용신 같은 이런 말이잖아요. 이 메모가 얼마나 웃기는 메모인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사람이요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sent the memo 이 메모를 보낸 사람이라는 얘기죠. 메모를 보낸 사람이 wanted it 그걸 원한다면 즉 이 쪽지가 238호로 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왜 그 사람은 send it 그걸 그 메모를 in the first place 먼저 우선 보내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그냥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사료편으로 238호로 보내면 되는 건데 이 비서에게 뭐 사인이 없는 쪽지를 이렇게 보내본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생각해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뭐야 장난치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비용신 같은 부탁인지를 한번 주목 한번 해보라고요. 자, 그래서 이 렌저하고요, 연구자죠. 그 다음에 동료들하고 hypothesize라고 하면 여기에 가설을 세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 아주 잘 나옵니다. 가설이라는 명사를 어떻게 쓰냐면 hypothesis라고 써요. 이렇게 쓰면 얘가 가설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동료들하고 이렇게 가설을 세웠죠. 어떤 가설을 세웠냐면 가설을 세웠습니다. Secretaries가 would go ahead and return the memo without much thinking 이라는 이런 가설을 세웠죠. 자, 이렇게 아마도 얘네들이요 뭘 할 거냐면 이 사람들은 비서들이 would go ahead라고 앞으로 가다라는 얘기니까 나아가다 진행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리고 return the memo를 그 메모를 돌려보낼 거다 돌려줄 거다 without much thinking 뭐 별 생각하지 않고 그 메모를 돌려보낼 거다 라고 가설을 세웠죠. because 왜냐면 왜 그렇게 할 거라고 가설을 세웠냐면 걔네들이 그냥 follow the norm이니까 규범을 따를 거니까 that says 어떻게 적혀 있는 뭐라는 규정을 따르는 거냐면 do what memos tell you to do 하라라는 얘기죠. 자, 무엇을 하는 거냐면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소위 목적어 자리에 do의 목적어를 what이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do memos tell you to do니까 메모가 tell 이야기하는 you 너에게 to do 하라고 하는 것을 하라라는 이렇게 규범을 따를 거라고 그냥 이런 단순한 규칙을 따를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생각하지 않고 그 메모를 되돌려 줄 거다라는 이런 가설을 세웠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they were right. 얘네들이 옳았죠. 40명이 돌려보내면서 생각해보면 정말 비용신 같은 메모인데 아마 이런 규정을 따를 거기 때문에 아마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낼 걸 하고 가설을 세워봤는데 맞았어요. 자, 무려 비서의 90%가 dutifully라고 하면 이 duty라는 명사가 얘가 의무, 임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dutiful이라고 하면 의무를 다하는 이라는 말이겠죠. 아까 FL이 양이 많고 충분하고 이런 걸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무를 다하는 이라는 말이니까 dutiful이라고 쓰면 형용사로 충실한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ly 붙였으니까 이번에는 부사가 된 거겠죠. 그래서 아주 충실하게 return the memo를 238호로 돌려보냈습니다 라는 얘기죠. 결국 90%의 비서들이 비용신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된 거군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practices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2회차 나갈 거니까 교과서 1과 2과 수업용 교재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원래 나눠드렸더니요. 1과 2과 수업용 교재 하루에 다 끝나거든요. 1, 2과 2회차 때는. 그래서 1과 2과 수업용 교재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3회차부터 문제를 풀 거거든요. 끝나고 나면 얘를 할 건데 얘가 수업이 한 번에는 안 되고 두 번 하면 제가 일단 얘를 4가지 형태의 문제집으로 만들어서 나눠 드릴 테니까 그거 갖고 2회차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3회차부터는 이제 그냥 많은 문제를 만들어서 기출문제랑 예상문제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풀어가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 푸는 건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자, 그 다음 practices 2번 봅시다.
many teachers analogy라고 할 때 그 analogy가 여러분 교재 해석에 뭐 유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비유라고 하시면 돼요. 많은 교사들의 비유는 이용이 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이용이 되냐면 여기요. 이 describe라는 동사 원형 쓰이는 거 아주 주의해서 봐주십시오. 이 be used to가 be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고 뭐가 오는 경우가 있냐면 ing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써주실 수도 있어요. 얘는 어디에 익숙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기 위에 있는 것처럼 be used to 동사 원형을 쓰면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얘는 어디에 이용되다라는 얘기예요. 이 많은 교사들의 비유는 이렇게 주어가 된 겁니다. 주어가 비유가 된 거예요. 많은 교사들의 비유는 뭐 하기 위해서 이용되냐면 describe라는 단어가 얘가 묘사하다, 기술하다, 서술하다라는 이런 말이잖아요. 자, 얘가 묘사하기 위해서 비유가 사용이 되는데 무엇을 묘사하려고 이 비유를 보통 이용을 하냐면 structural similarity라고 할 때 structural이라는 단어가 구조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struc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뭔가 짓고 세우고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construct라고 쓰면 다 같이 모아 세우다라는 말이어서 얘가 건설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주저앉히다라는 de를 써서 destruct라고 쓰게 되면 만들어 놓은 걸 구조물을 주저앉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destruct라고 쓰면 얘는 파괴하다라는 이런 뜻이 됩니다. 뭐 instruct라고 쓰면 안에다가 지식을 세워놓다라는 말에서 가르치다, 설명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structural이라는 놈은 뒤에다가 ure 붙여서 명사를 만든 구조라는 단어가 됐죠. ure가 붙으면 명사가 돼요. 그래서 fail 같은 단어에다가 실패하다라는 단어에다가 ure 붙여서 failure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명사로 실패 같은 이런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요거 그래서 structural similarity라고 하면 비슷한 구조죠. 자, 구조적 유사점 뭐 이렇게 하셔도 좋은데 이거 해석하기 편하게 하려면 비슷한 구조라고 해석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많은 선생님들의 비유가 이용이 되는 건 어디에 이용이 되냐면 비슷한 구조를 묘사하기 위해서 구조적 유사점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용이 되는데 자, 근데 for instance라고 쓰면 얘는 예를 들면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a molecule of gas는 자, 기체의 분자는 is like 마치 뭐뭐와도 같냐라고 얘기하면 rubber ball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소위 뭐 한 거냐면 비유를 한 거죠. 기체 분자 하나를 뭐에다가 비유를 했냐면 고무공에다가 비유를 하신 거예요. 기체 분자 하나는 고무공과도 같다라는 이런 비유를 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n archery is like a horse니까 an archery는 뭐와도 같냐면 마치 호스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밑에 지문 아래에 보면 archery라는 단어는 나오죠. 얘도 앞으로 자주 볼 단어입니다. 아직은 1학년이라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인간의 뭐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지문이 나오면 아주 자주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은 마치 뭐와도 같냐면 호스와도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 뿌리는 호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맥은 마치 호스와도 같고 그 다음에 락의 스트라타라는 단어는 얘는 좀 어렵네요. 얘는 단층입니다. 근데 이거 자체로 지금 복수형이어서요. 이렇게 TA로 쓰는 게 그래서 R을 쓰고 있네요. 뭐 저런 건 중요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락 스트라타는 단층은 뭐와 같냐면 케이크의 층과도 같다라는 얘기죠. 레이어이라는 단어는 우리말의 층, 그 다음에 겹 이런 말이에요. 암석의 단층이 이렇게 축축축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치 케이크에 여러 층이 있는 케이크와 같다라는 이런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교사들의 비유는 어디에 이용이 되냐면 묘사하는 데 이용이 되죠. 좀 구조적인 유사성을 또는 유사한 구조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체 앞문자는 마치 꼭 고무공 같고, 그 다음에 마치 동맥은 호스 같고, 그 다음에 안반층은 마치 케이크의 층과도 같다라는 이런 비유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은 종종 어스움이라는 단어는 생각하다라고 해석하면 쉽고요. 네, 뭐 가정하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가정하다, 추정하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 자, 교사들이 그래서 생각을 하죠. 선생님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학생들이 understand the sense, 이런 감각을 이해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학생들은 이런 감각을 여기서는 뭐 개념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enrich 같은 거, 이게 이번과의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되게 많이 나오네요. This comparison이라는 명사는 비교, 비유라는 명사고요. 가 만들어지는 그런 센스를 이해를 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됐죠. 여기는 얘를 그래서 뭐 개념, 이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죠. 감각보다는요. compar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얘가 비교하다, 비유하다라는 말이 돼요. 얘는 주로 A 그 다음에 to B를 쓰거나 A with B를 쓰거든요. 이렇게 쓰면 A를 B와 그 다음에 비교하다, 비유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데, 이 단어는 가운데 보면 뭐가 들어있냐면 PAR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근데 PAR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보다, 보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compare이라고 하면 같이 놓고 보는 게 compare이에요. 그래서 비교하거나 비유하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놈의 명사형이 여기 있는 comparison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유가 만들어지는 그 개념을 학생들이 이해한다라고 교사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in the first example, 첫 번째 예에서, 아까 첫 번째 예가 뭐였죠? 분자를 고무공에다가 비유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예에서 교사는 has in mind니까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지고 있죠. 머릿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원래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원래는 선생님들이 have the idea를 가지고 있다. 어디에 갖고 있냐면 in mind, 머릿속에 갖고 있다라고 써야 정상 우순이거든요. 이래야 동사가 되고 여기에 목적어가 오고 여기에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와서 이게 일반적인 어순이 될 텐데, 지금 이 아이디어가 여기 있는 대신하는, 소위 얘는 동격의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동격의 접속사가 어디까지 갑니까? 얘가 지금 끝까지 가는군요. 마지막까지 가는 이 아이디어를 꾸미는 말들이 너무 길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쓰지 않고 얘를 in mind를 앞쪽으로 가지고 오고, 앞쪽으로 가지고 왔다보다 the 아이디어를 뒤로 보내버리는 거죠. 머릿속에 둔다, 무엇을 이라는 형태로 순서를 일반적인 어순하고는 조금 다르게 썼습니다. 마인드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이라고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보다 정신 또는 생각이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마인드가 결국은 머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머리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래서 스님들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자리에 that습니다. which 같은 거 쓰면 틀리고요. 소위 동격의 접속사가 돼서, 자, 이 첫 번째 사례에서 스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기체 분자는 elastic이라고 하면 탄력 있는, 탄성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자, 기체 분자는 아주 탄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And 그래서 when it collides with another molecule 이라고 할 때 collide with라는 말이 뭐뭐와 충돌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기체 분자가 다른 분자와 충돌할 때라는 얘기죠. 다른 분자와 충돌하거나 또는요 the wall of its container의 벽과 충돌을 하면 이라는 얘기인데, 이 contain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요? 얘가 담다라는 얘기잖아요. contain이 뭔가를 담아두는 거예요. 담아두다라는 말이 돼서 컨테이너라고 쓰면 저걸 담아두는 그릇이 되는 거거든요. 담는 그릇, 용기. 용감한 말고요. 그릇으로 쓰인 용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이 안에 분자가 하나 있을 텐데, 분자들이 잔뜩 있을 텐데, 이 분자를 담고 있는 용기는 지금 분필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분자가 아주 탄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분자가 다른 분자하고 충돌을 하면, 또는 그 분자를 담고 있는 용기의 벽과 충돌을 하면, 그러면 rebound라는 얘기니까 튕겨 나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With about the same speed, 대략 비슷한 속도로 튕겨 나가는 겁니다. 비슷한 속도와 에너지로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at 어떤 속도와 에너지가 되는 거냐면 that before the collision이라고 하면 it had 얘가 가졌던 에너지와 속도죠. 얘가 가졌던 언제 가졌던 그 collision 충돌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속도나 에너지와 동일한 속도와 에너지로 튕겨나간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4번 다시 한 번만 해보고 넘어갈게요. In the first example, 첫 번째 사례에서 그 선생님은 has in mind the idea,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죠.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기체 분자는 is elastic, 탄력이 있다. and 그래서 얘가 다른 분자나 또는 그 분자의 용기와 충돌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얘는 튕겨나갈 거라는 얘기죠. About the same speed and energy. 그 똑같은 스피드와 에너지로 튕겨나갈 건데 어떤 똑같은 스피드와 에너지냐면 분자가 가졌던 뭐하기 전이죠? 충돌 이전에 분자가 가졌던 것과 동일한 속도와 에너지로 튕겨나갈 거다라고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unless라는 말은요, 만약 뭐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얘는 if not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if가 만약 뭐라면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unless는 만약 뭐 아니라면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당연 접속사죠. 자,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하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이런 관계를 자기에게 설명되게 하지 못하면 하는 말인데 문장 구조가 조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학생들이라는 말이 주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have라는 동사가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이런 소위 사역 동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목적어가 뭐가 왔냐면 이런 관계라는 앞에 쭉 나왔던 설명됐던 분자의 얘기들, 이런 관계가 목적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데 목적격 보호에 뭐가 붙어 있냐면 explained라고 ed가 붙어 있군요. 그렇죠? 이거 아주 주의해서 봐두셔야겠습니다. 저거 시험 문제로 나오면 explaining ing로 나올 가능성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쓰면 틀립니다. 자, 얘하고의 관계를 따져서 능동수동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때 관계가 설명하는 게 아니죠. 관계가 설명되는 거죠. 관계를 설명하는 거니까 누구에게? 자기들에게. 그래서 이거 만약에 시키다라는 이런 의미로 좀 억지로 꾸역꾸역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이러한 관계를 자신들에게 설명되게 하지 못하면 이라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면 그러면 일부는요, 이해할 만하게 visualize라고 하는 말은 시각화다라는 얘기겠군요. visual이라는 말이 시각의 시각적인 아닙니까? 여기다가 ize로 붙여서 동사를 만드는 거니까 얘는 시각화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또 molecule요, 그 분자를 시각화하는 겁니다. just, 자, as 뭐뭐처럼이거든요. 뭐처럼 시각화하냐면 꼭 둥근 object처럼, 둥근 사물처럼 시각화를 하는 거죠.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생각하겠군요. think of it, 그것을요 뭐로 생각하냐면 as로 생각하겠죠. 그래서 moving elastic sphere이니까 움직이는 아주 탄력 있는 구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기 당연히 it은 그러면 뭐가 될 거냐면요, 여기를 the molecule이 될 거거든요. 그죠? 분자를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움직이는 아주 탄력성 좋은 구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5번 문장 같은 경우는 주의해서 잘 봐둬야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죠. 얘는 요거 내놓고도.
자, 즉 말이죠. 즉 얘네들은 pay more attention to라고 할 때 pay attention to라는 말이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more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주의를 더 기울이는 거죠. 자, 즉 말입니다. 쟤네들이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건데, 어디에다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냐면, 이 analogy, structure, attribute, 이 비유의 구조적인 attribute이라고 하면 얘가 특성, 속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저 비유의 구조적 특성을, 저 비유의 구조적 속성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to little attention이니까 주의를 거의 기울이지 않게 되는 거겠죠. 어디에는요? interaction effect에는, 즉 상호작용 효과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라는 얘기가 됐네요. 5번 6번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조금 해석이 조금 어렵죠. 대학교 내신 시험은 이게 승부가 해석이나 단어로 나지는 않아요. 당장에 우리말에도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자세하게 한 데다가 학교에서 또 한 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미 내용이 머릿속에 둥둥 돌아요. 딱 보면 이 지문은 뭐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건 알아서 내용과 관련해서 문제를 변형해도 그런 건 틀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2차 때 또 할 건데 2회차 들어갈 때 저도 한번 다시 할 거고 여러분도 다시 한번 할 거여서 그때쯤 되면 내용은 거의 완전히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근데 3회차, 4회차 들어가서 다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내신 시험 승부는 결국 이런 문장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도 마지막에는 그래서 주관식 서술형으로 나오는 장문이 결정을 할 건데 아주 세부적인 문법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게 저런 것들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어 몰라서 답 못 쓰는 일은 생기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아예 생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문의 내용을 몰라서 답 못 쓰는 일도 생기지 않는데 많은 이제 문항들을 잘 좀 정리를 해서 요런 제가 중요합니다라고 얘기 드렸던 부분들 이런 것들 옆에 나중에 잘 챙겨놓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 풀어가면서 문제 나오면 실수하지 않게 그렇게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한 과에 지금 4지문이잖아요. 올림푸스 같은 경우가. 그래서 제가 지금 과당 2번, 3번 정도의 문제지를 만들어서 나눠드릴 건데 그때 때마다 아마 과당 한 7, 80문제 이상은 될 거거든요. 야, 그러면 이게 만약에 국어라고 치면 한 2000문제를 예를 갖고 풀어야 되는 건데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내가 내용이 사전에 머릿속에 잘 들어와 있으면 아 이거 그때 원규가 강조했던 거 이거 ED잖아 이러고 한 문제 푸는데 진짜 10초 만에 끝납니다. 근데 그게 준비가 잘 되도록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는 직접 제가 여러분한테 문제집 갖고 제가 여러분의 바로 지문 해설해주고 그 자리에서 같이 문제 풀고 이럴 거거든요. 그 단계를 거쳐가면서 내용 기억이나 중요 부분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은 좀 강화시켜야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이미 그때까지면 꽤나 많은 내용이 들어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학생이어도 아직은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해서 시간이 걸리거나 하는 사람이어도 나중에 3회차, 4회차 들어가서 문제 풀면 그 정도 지나가게 되면 지금 영어를 아주 잘하는 애보다 약간 늦게 따라가기는 하겠지만 시험 볼 때까지 내용을 다 기억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신에 부탁드리는 내용들을 과제도 좀 잘 수행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이거 해석을 다시 한번 해놓고요. 자, 그래서 만약 뭐가 아니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have,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관계를 자신들에게 설명되게 하지 않으면 이라는 얘기예요. 즉 학생들에게 이걸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일부는요 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게 시각화를 할 겁니다. 그 분자를 a just round object로 아주 둥근 사물처럼 분자를 시각화할 거고 자, 반면에 또 다른 애들은 어떤 애들도 있을 거냐면 어쩌면 그걸 분자를 moving elastic sphere로 즉 움직이는 탄력 있는 구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안 해주고 야 분자란 그 고무공 같은 거야 라고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끝내버리면 그러면 즉 이 관계를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앞에 나왔던 내용을 그러면 애들은 그냥 분자를 딱 뭐처럼 round object로 딱 생각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좀 탄력 있는 이런 구로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즉 선생님이 비유로 제시했던 것들을 시각화시켜서 머릿속에 가지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6번 볼까요? 즉 그래서 더 많은 주의를 이 비유의 구조적 특성에다가 기울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관심을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는 거죠. 어디에 그러냐면 상호작용 효과에는 덜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과의 3번 마지막 한번 볼까요?
few people이라고 하면 얘 지금 부정어잖아요. 앞에 있는 few라는 말은 거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여서 저렇게 주어로 나올 때 주어 자리에 있을 때 극소수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아주 적은 수가 되잖아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거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 없을 거냐면 dispute이라고 하면 이의를 제기하다, 논쟁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냐면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18세기 그리고 19세기의 유럽과 특히나 Great Britain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대영 제국이라고 부르는 걸 Great Britain이라고 하는 거예요. 브리튼이 영국이잖아요. 여기다 앞에 Great 붙여서 왕 앞에 Great 붙여서 황제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왕 이렇게 부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부를 때 The Great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붙이면 대영 제국입니다. 자, 유럽 특히나 대영 제국이 dominate이라는 단어는 지배하다, 통치하다라는 뜻이죠. 자, 전 세계를 지배했었다. culturally 문화적으로, politically 정치적으로, and economically 그리고 경제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었다라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라는 얘기가 됐죠. 18세기, 19세기에는 아마 유럽이 거의 세계를 특히나 그 중에서도 영국이 온 세상을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배했다라는데 의견을 달리할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 브리튼은요, was cubical이라고 하면 얘가 뭐라고 그래야 될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장, 도가니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리튼이 the crucible이었는데 뭐에 그랬냐면 즉 산업혁명의 도가니였다. 산업혁명의 뭐라고 그럴까? 저걸 제조장이었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공간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And its military force라고 하면 군사력이거든요. 영국이 산업혁명의 생산지였고 이래도 될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의 생산의 장이었고 and its 군사력은 secured colony라고 할 때 colony, secure이라는 단어는 확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안전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확보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colony라는 명사는 식민지입니다. 이 책이 1학년들이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단어도 어렵고 내용도 쉽지 않아요. 자, 영국은 산업혁명의 발상지였고 뭐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겠네요. 영국이 산업혁명의 발상지였고 and 군사력은 식민지를 확보해냈죠. 그죠? 영국의 군사력이 식민지를 surely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다고 그죠? 앞에 거 안 하면 되고 surely는 확실하게라고 해석한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면 얘를 뭐처럼 뭐뭐만큼이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A하고 B하고 똑같아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죠? 자, 군사력이 식민지를 확보했죠. 마치 뭐처럼이냐면 영어가 자기들의 문화를 걔네들의 문화를 침입한 것처럼이라는 얘기입니다. invade라는 단어가 침입하다, 침범하다, 공격하다라는 얘기고요. 걔네들의 문화를 치고 들어간 것처럼 영국의 군사력은 뭐를 확보했냐면 그 식민지를 확보해 냈습니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퀸 빅토리아가 빅토리아 여왕이 ascended to the throne in 1837이라고 할 때 이 throne이라는 단어가 왕의 자리예요. 왕좌라고 그러죠. 왕좌. 그 다음에 ascend라는 단어는 오르다라는 뜻이에요. 자, ascend가 오르다인데 얘가 지금 ascend라는 말이 원래는 climb이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억하려고 하시지 말고 얘 반대말 만들 때 descend라고 쓰면 얘는 그러면 내려가다라는 말이 되겠다. 그죠? 얘가 올라가는 거니까 얘가 동사로 쭉 올라가는 오르다라는 얘기니까요. 얘는 descend는 뭐가 되냐면 내려가다, 내리다라는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각각 쟤네 단어 뒤에다가 ant를 붙이면 올라가는 사람, 선조 조상이라는 단어가 되고 descend 뒤에다가 ant를 붙이면 내려가는 사람이라는 후손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빅토리아 여왕이 그래서 1837년도에 왕위에 올랐을 때라는 얘기예요. 자, 이 사람이 1837년 왕위에 올랐을 때 she presided over 했죠. 자, 이 사람은 우리말로 preside라고 하면 뭐 주재하다,
책임지고 통솔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The largest empire이라는 얘기니까 가장 큰 empire이라고 하면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재하다보다 통솔하다 정도가 더 좋겠죠. 그러니까 제국을 통솔했습니다라고 하는 제국을 통치했습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빅토리아 여왕이 1837년 왕위에 올랐을 때, 이 빅토리아 여왕이 뭘 통솔했냐면 가장 큰 제국을,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통솔했군요. The empire on which라는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고요. 그 제국에서는 the sun never set 이라는 말이 set이 태양이 지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죠. 옛날에 영국이 워낙 그 식민지가 많아서 그 영국 어디가 땅에는 해가 떠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땅덩어리가 넓었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 대영 제국을 역사상 최고 규모의 제국을 통솔했었죠. 자,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had 간다면요, to her court로 in 1850년도에 그녀의 법정회로 가서라는 얘기네요. 자, 당신이 만약에 1850년에 그녀의 법정회로 가서, 근데 여기서 코트는 법정은 아니겠죠. 앞에 나왔던 게 누구예요? 왕이니까 이건 법정이라고 하기는 좀 이상하고 궁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만약에 당신이 1850년에 궁으로 가서 suggested 얘기를 한다면, 제안을 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This empire, 이 제국은 would be over 끝날 거다라고 얘기하면 within a generation, 한 세대 안에 다 끝날 거야 라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요 would have been, 당신은요 would have been left out이니까 left out, 자기가 웃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웃음을 당하는 수동이 된 거죠. 그래서 비웃음을 살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of the building, 그 빌딩에 관해서 비웃음을 살 겁니다 라는 말에 여기서 하나 아주 주의해서 봐두셔야 될 게 뭐냐면 if 있고요, had gone 이라는 소위 뭐가 쓰인 거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저 앞 모양이 저렇게 되고 여기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would have been left at까지 정확하게 left까지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소위 가정법에서 가정법 시제로 얘기하자면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 놈이 온 거죠. 과거 완료의 모양을 썼다고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그냥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의 이야기에 대한 가정법이거든요. 저렇게 had ed를 쓰면 여기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would 그 다음에 have 쓰고 ed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ed를 쓰는 자리를 지금 어떻게 써놓고 있냐면 비동사의 ed인 been 그 다음에 left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비웃음을 당하다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word of ed까지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를 틀리게 만들 때는 가정법이면 시제를 틀리게 만드실 가능성이 있고요. 이 두 가지의 시제를 틀리게 만드실 가능성이 있고 여기를 뭐라고 써버릴 가능성도 있냐면 left라고 이렇게 써버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렇게 쓰면 left는 능동이 되니까 얘가 지금 비웃음을 당하면서 건물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 거잖아요. 비웃음을 하면서 건물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데 지가 비웃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BED의 모양으로 적혀야 되니까 would have 그 다음에 BED의 모양이 되게 만들어줘야죠. 근데 이 B 자리가 ED를 써야 될 자리니까 been ED의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left라고 쓰고 그 다음에 뭐였죠? been left라는 형태로 적혀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건 워낙에 시험 문제로 만들기가 좋으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만약에 당신이 그녀의 궁예로 간다면 1850년도에 자, 그리고 suggested that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이 empire가 제국이 would be over 끝날 거다. within a generation 한 세대 안에 제국이 끝이 날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you would have left 당신은 비웃음을 당할 거고 out of the building 뭐 건물 밖으로 쫓겨나기나 하겠죠. 자, and yet 그러나 말이죠. 그러나 it was true 그게 사실이었죠. 실제로 한 세대 안에 쫄딱 망해버린 거죠.
By the end of World War 1차 대전이 끝날 무렵이 되는 거네요. 1918년 1차 세계대전의 종결 무렵에 The Empire는 이 제국은 영국은 fatally wounded가 되었습니다. 이 fate이라는 말이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fatal이라고 쓰면 운명을 바꾸는, 운명을 달리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치명적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주 치명적으로, 그 다음에 wounded니까 상처를 입었고요. 그래서 by the time 뭐 할 때쯤이라는 얘기거든요. 뭐 할 때쯤이냐면 1950년도에 내가 태어날 쯤에는 it was memory, 그건 그냥 기억일 뿐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It was a memory, 기억일 뿐이었다는 얘기는 뭐였죠? 그냥 옛날에 잘 나갔다는 기억만, 얘기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실제로 완전히 끝났다라는 이런 얘기가 됐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유닛 8까지 마쳤습니다.